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조가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중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책이 있겠죠. 총책은 전체적으로 이 보이스피싱을 기획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기망할지 정하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어떤 집단을 구성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총책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주로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등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고요. 총책들은 이제 우리가 장집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계좌로 돈을 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들 계좌를 사용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집으로부터 계좌를 전달받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장집은 계좌 모집책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계좌는 대포통장이죠. 대포통장을 모집한다 이 정도로 장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을 기망하고 돈을 어디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돈이 보내지면 인출책이 있겠죠. ATM기에서 돈을 뽑는다든지 어디 현금 창고에서 돈을 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출책이 움직이게 되고 인출책은 전달책으로 넘어갑니다. 전달책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갑, 을, 형, 정 많이는 7, 8명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보통 4명 정도의 전달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보이스피싱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알바식으로 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전달책이 그런데요. 전달책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지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B라는 지점으로 옮겨달라. 일당 1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경우도 인출책이 가장 많습니다. 총책은 해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전달책이 돈 전달하다가 긴급 체포되거나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것은 내가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어떤 경위로 여기에 가담하게 됐는지, 어떤 돈을 받았는지, 어디로 전달되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어디까지인지를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리앤컴퍼니처럼 이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굉장히 노하고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리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고소대리를 시작해서 피해자가 피해금을 회수하는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계좌 지급 정지를 하고 또 구속 절차를 밟고 수사기관이 현금 전달책으로부터 타고 들어가서 총책까지 잡는 특수한 조력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고,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에 변호인 조력권 행사해서 변호인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출책으로 검거된 사람들, 그리고 환전책으로 검거된 사람들, 총책으로 검거된 사람들, 장집으로 검거된 사람들, 피의자 신분이신 분들을 많이 변호를 하는데요. 본인들이 얼만큼 가담 범위가 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여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수익한 것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특이점으로 잡고 변론을 해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펴서 저희가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죄로 판결된 분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코인 거래를 했는데 그 안에 보이스피싱 금원이 들어와서 그것이 인출책으로 또는 환전책으로 체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 사안에서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이때까지 코인 거래를 한 내역들, 적법한 코인 거래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변론을 진행했고요. 무죄 선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관여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변호인 조력권을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행사해서 본인들이 얼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처벌 가능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법으로부터 역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적절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이스피싱, 비딩방, 로맨스 스캠, 그리고 코인 거래와 같은 디지털 금융 범죄를 주로 하고 있고요.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 피고인까지 저희들의 법률적, 적극적인 조언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앤컴퍼니입니다.